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2024-61928 임의경매인데 공장이 경매로가 나오는데 공장이 두 개인데 이 물건 번호는 1번, 2번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주인이 같다는 얘기고 설정이 같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번호 1번, 2번으로 나온 것을 제가 보니까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번으로 봤을 때는 보게끔 되면 13억짜리가 6억 7,900까지 떨어졌고 2번의 경우에는 11억짜리가 5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자 공장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을 투자할 때는 뭘 생각하고 투자하라고 그랬죠? 제가 땅만 보고 투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땅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러죠. 내가 30만 원짜리 땅을 사서 개발해서 팔으면은 60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30만 원짜리 땅을 사서 개발해서 60만 원을 판다고 하면은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땅을 개발한다는 게 뭐라는 거죠? 땅을 개발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건 뭐냐면 그 땅에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는 도로, 배수로, 수도, 전기 이런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일반 임야나 농지를 사갖고 도로, 배수로, 전기, 가스 뭐 이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만 원을 주고 사서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15만 원이나 2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가 얼마가 되지? 30만 원 주고 샀어도 50만 원이 되는데 얼마를 파는 거죠? 60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마진은 2, 3년이 걸리면서 왜? 사서 허가받아야지 공사해야죠. 다시 팔아야 되죠. 그러면 시간이 3, 4년이 걸리면서 10%가 1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개발해서 파는 사람들의 50%가 실패를 해요. 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허가를 받는 비용, 그 다음에 매도할 때까지, 그 다음에 내 돈이 전부 다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을 사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매도할 때까지 기본이 5년이 걸리는 겁니다. 5년이 걸리는데 대부분 땅을 개발하는 사람은 30만 원 주고 사서 60만 원에 팔 수 있다니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5년이 걸리고 기반시설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제일 제가 땅을 개발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 그랬죠? 전원주택. 왜? 전원주택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100평, 200평으로 어디가 있는데? 쪼개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공장으로 팔으면 한 사람한테 팔아야 될 거를 전원주택으로 팔면 10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리고 다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반시설, 그 땅 필지를 20개, 20개 필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90%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제일 땅을 투자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공장, 창고, 분지입니다. 그런 걸 좀 개발해서 파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수익이 남는데 제일 좋은 것이 땅을 투자하는 거 제일 좋은 게 다른 사람이 허가 받아놓고 기반시설까지 다 만들다가 이자를 못 내가지고 팔지 못해가지고 경매가 나와가지고 반값으로 떨어진 거 낙찰받아서 마무리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더 좋은 거는 이렇게 공장으로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반가격으로 떨어졌는데 반가격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땅을 투자하는 걸로 보고 건물을 투자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 13억짜리 얼마까지 하락했죠? 6억 7,900까지 하락했죠. 근데 토지의 감정가가 지금 얼마죠? 10억이죠. 10억인데 지금 얼마까지 하락을 했죠? 6억 7,900이죠. 다시 말하면 30만 원짜리를 사서 60만 원에 주게 파는 것을 내가 기반시설 만들어서 파는 걸라면 허가받고 팔 때까지 5년이 걸리는 것이 좋아요. 이거 땅가격이 감정가격이 10억짜리를 얼마? 7억 주고 사서 땅 가격에 팔고 건물은 그냥 준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팔릴 때까지 월세도 받을 수 있어요.
토지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공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공장? 땅 가격이 하락하는 공장. 왜 좋냐?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집어넣을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매도할 때까지 이자를 줘야 되는데 매도할 때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이나 상가와 달리 공장은 법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대출도 잘 나온다. 공장은 다 법인이지 개인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공장이 일부가 농지가 끼어져 있는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더 하락이 됐는데 그때 내가 뭘로 하는 거예요? 개인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런 그 공장의 권리 분석만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이 투자하는 것이 공장 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공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반가격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최저가가 땅의 감정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내가 이런 게 좋은데 제가 보면 말로는 가장 그럴듯하게 좋은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확인해야 되는 거. 감정가격 제가 믿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장을 투자할 때는 감정가격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된다. 제일 잘 나가는 게 공장하고 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원주택인 경우에는 들어가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공장이나 창고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는 어디죠? 화성이라는 곳입니다. 화성에 공장 창고 남아있는 거 봤습니까? 내놓기만 하면 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공장 창고를 했을 때 가장 어떻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끼리 해서 공장 최소한도 10억에서 20억짜리가 우리 그때 보통 보면 일반인들이 한 10억 정도로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대출을 받는다 그래도 3, 4억 이상을 손에 쥐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감정 가격이 한 13억 되는데 한 7억 정도다 보니까 한 2, 3억만 가져도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길래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권리 분석은 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6번이나 7번이나 똑같이 물건번호 1번하고 2번이에요. 같은 날이고 같이 49%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장을 한번 협작을 해보고 가보실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둘 다 가서 확인해보고 입찰에 둘 다 들어가서 지르지 않고 최저 가격보다는 조금만 더 써서 두 개 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왜 안 돼도 좋죠? 안 돼도 좋은 이유는 아니지 돈이 안 되는 걸 질러서 돈이 안 되는 걸 발로 낙찰 받냐 이런 얘기예요. 보면 괜히 이게 힘들게 애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련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왜? 9월 12일 날 제가 또 갖고 올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죠. 뭐를?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는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매로 들어가는 것은 지르지 않고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들어가는데 왜 경매장에 가서 비싸게 질러서 쓰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감정가가 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일반 매물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정확한 가격을 가르쳐 주지만은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한 게 누가 한 거죠? 감정 가격을 감정사가 한 거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가격과 실질적인 거래 가격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은 뭐만 해? 창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답사를 하려고 해도 하루를 걸리고 돈이 들어가는 건데 땅 가격이 최저 가격보다 더 높을 때는 현장 답사도 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답사는 땅의 감정 가격이 최저가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한번 현장 답사는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한 거니까 6번, 7번 같이 한번 여러분 다 검토를 해보시고 지역도 비슷하니까 같이 가서 보시고 입찰 날짜도 같은 날짜니까 그렇게 한번 현장 답사를 다 해보시고
정확하게 매매 가격도 아시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에 의해서 입찰 가격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마찬가지인데. 네? 몇 년간 예. 7번은 지금 제가 보면은 6번은 아니고 7번이 감정 가격에 보면 6번하고 7번을 같이 해놨는데 몇 번은 지금 그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 걸로 보입니다 하는 것은 7번 물건이에요. 7번 물건이에요 보면은. 7번 물건인데 7번 물건은 뭐냐면 공장이 높고 앞에 천막으로 창고를 크게 지어놓은 거고 둘을 다 그 호이스트 다시 말하면 오버헤드 크레인은 두 개 다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창고나 이런 거를 공장이나 빌려줄 때에 그 오버헤드 크레인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임대 가격이 한 5천원에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 크레인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임대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현 공인중개사하고 얘기하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 이런 공장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어요. 보면 특히 화성에는 가서 보면 그냥 어디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그거요? 호이스트 있으면요 건물을 평당 따져서요 25,000원 3만원 받고요. 그렇지 않고 없을 때는 25,000원 받아요. 땅하고 건물이 지금 몇 평이죠? 그것만 딱 물어봐요. 그럼 얼마라면 그래요? 그럼 그거는 뭐 월세 얼마를 한 준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조금 낮추면 그럼 낮춰요? 그럼 내가 한 달 이내에 세줄 수 있는데 이렇게도 나가요. 사람들이 이 아파트나 상가가 좋다고 생각하고 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투자하기 좋은 것은 이런 공장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수도권의 공장, 그 용인, 안성, 남양주, 그다음 화성 이런 쪽에 있는 공장이, 그다음 평택 이런 쪽에 있는 공장이 투자가 이렇게 그 최저 가격이 땅 가격보다도 밑으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언제 지르지 말고 절대로 땅 가격 정도로 내가 현재 땅 감정 가격 정도로 내가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야 뭐라고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현장 답사를 가서 그 주변에 공인중개사가 한 서너 번 물어보면은 여기가 얼큰의 감정이 어떻게 됐구나. 그다음에 그 임대가 활발하게 잘 나가는 곳이나 안 나가는 곳을 금방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의해서 조금 높게 쓰느냐 조금 낮게 쓰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반드시 낙찰 받겠다고 절대 지르지는 말라 이런 얘기. 지르지 말라는 얘기는 먼저 가격을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먹게끔 되면 제가 지금 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땅의 감정가 정도로 매도를 한다. 그리고 건물은 내가 그냥 서비스로 준다. 그 정도로 했을 때 내가 수익이 이 정도 생기면 된다 하는 가격으로 생각하고 입찰 가격을 쓰고 낙찰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련같이 말하라.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